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정말 끝까지 봐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매일 밥상 위에 올라오는 아주 흔하고 친숙한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소금이에요. 소금이요. 소금은 몸에 나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바로 그 생각이 오늘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고 나면 오늘부터 몸이 달라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소금을 피해야 할 것으로 배워왔어요. 혈압 때문에, 부종 때문에, 신장 때문에. 의사도 그렇게 말하고, 뉴스도 그렇게 말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금을 최대한 줄이고 싱겁게 드시고 소금이라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어요. 소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소금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문제예요. 이 차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차이가 몸속 염증을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없애기도 해요. 맞아요. 소금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몸속에 쌓인 염증을 줄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무릎이 시리고 온몸이 무겁고 관절이 뻑뻑하고 이유 없이 붓고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것. 이런 증상들의 뿌리에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염증에 소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오늘 저는 복잡한 의학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부엌에서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드리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하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몸속에 지금 이 순간도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불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아프지도 않은데 그 불이 매일 조금씩 우리 몸을 태우고 있다면요. 이게 바로 만성염증이에요. 급성염증은 우리가 다 알아요. 손가락을 베면 빨갛게 붓고 열이 나고 아프죠. 그건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반응이에요. 좋은 염증이에요. 문제는 이 염증이 꺼지지 않고 낮은 온도로 계속 타오를 때예요. 몸이 느끼지 못할 만큼 조용하게, 하지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요. 이 만성 염증이 왜 무서우냐고요. 무릎이 자꾸 시리고 뻣뻣한 것,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굳어 있는 것, 이유 없이 온몸이 무겁고 피곤한 것,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것, 자도 개운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만성염증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세요. 하지만 나이가 아니라 몸속에서 꺼지지 않고 있는 염증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금 이야기로 돌아와야 해요. 우리 몸은 소금, 정확히는 나트륨과 미네랄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요. 심장이 뛰는 것도,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는 것도, 세포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도 모두 적절한 나트륨과 미네랄 균형이 있어야 가능해요. 소금은 우리 몸의 정의 시스템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몸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소금이 나쁘다는 말이 나온 걸까요?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진짜 문제는 소금 자체가 아니라 정제된 소금이에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하얀 소금, 가공식품에 잔뜩 들어있는 소금, 인스턴트 라면이나 과제 들어있는 소금. 이건 자연 상태의 소금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금 안에 있던 수십 가지 미네랄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염화나트륨만 남은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자연 상태의 소금에는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그네슘, 칼륨, 칼슘, 아연, 철분을 포함해서 80가지가 넘는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요. 이 미네랄들이 나트륨과 함께 몸 안에서 균형을 맞춰요. 그런데 정제소금은 나트륨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 불균형이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고 혈관에 부담을 주고 몸속 염증 반응을 자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제소금은 혼자 온 손님이에요. 나트륨 혼자 들어와서 몸 안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반면 천연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은 여러 명이 함께 온 손님이에요. 서로 역할을 나누고 균형을 맞추고 몸 안에서 조화롭게 일을 해요. 그 차이가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천연 소금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소금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소금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이에요. 소금물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짜게 마시는 게 몸에 좋다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짜게 마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량의 천연 소금을 물에 녹여서 특정 시간에 특정 방식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몸속 염증 환경을 바꾸는데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소금을 골라야 하느냐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소금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예요. 천일염, 죽염, 암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 구운 소금. 이 중에서 어떤 게 염증에 가장 도움이 되고 어떤 건 오히려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진짜 효과가 나는지, 이걸 정확히 모르면 아무리 좋은 소금을 사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소금 이야기에는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소금을 줄이고 싶어서 저염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싱겁게 드시는 것, 이게 오히려 몸속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트륨이 너무 부족해지면 몸은 비상 상태로 들어가요. 부신이 과부하 상태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염증 반응을 오히려 더 자극해요. 무조건 싱겁게 먹는 게 답이 아니에요. 올바른 소금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이 답이에요. 그렇다면 올바른 소금은 어떻게 고르고 소금물은 어떻게 만들고 언제 어떻게 마셔야 몸속 염증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소금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마트에 가면 소금 종류가 정말 많아요.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제일 싼 걸 사시는 분들도 많고 비싼 게 좋겠지 싶어서 무조건 비싼 걸 고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이어야 해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선택은 국산 천일염이에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햇볕과 바람으로 자연 건조한 천일염은 80가지가 넘는 미네랄이 살아있어요.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천일염이라고 다 같은 천일염이 아니에요. 구입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포장지 뒷면을 보세요. 성분 표시에 염화나트륨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세요. 염화나트륨이 99% 이상이면 그건 정제소금이에요. 아무리 천일염이라고 적혀 있어도요. 반면 좋은 천일염은 염화나트륨 함량이 80에서 88% 사이예요. 나머지가 미네랄이에요. 그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진짜 일을 하는 거예요. 죽염도 좋은 선택이에요.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9번 구운 소금이에요. 이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미네랄이 더 농축돼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죽염이 오랫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온 이유가 있어요. 다만 가격이 천일염보다 높으니까 형편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히말라야 핑크 소금도 많이들 아시죠?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수억 년 전 바다가 육지가 되면서 만들어진 암염이라 오염이 적고 미네랄이 풍부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히말라야 소금은 요오드 함량이 낮아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갑상선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이 많은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소금만 단독으로 오래 드시기보다는 천일염과 번갈아 사용하시는 게 더 균형 잡힌 방법이에요. 자, 소금을 골랐어요. 이제 어떻게 먹느냐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에요.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물 한 컵, 약 200ml에 천연 소금을 아주 소량 넣는 거예요. 얼마나 소량이냐고요? 손가락으로 살짝 집었을 때 나오는 양, 약 0.5g에서 1g이면 충분해요. 짠맛이 느껴질 정도가 아니에요. 물을 마셨을 때 아주 살짝 미네랄 느낌이 나는 정도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소금물이라고 해서 짜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몸이 흡수할 수 있는 딱 적당한 농도로 만드는 거예요. 바닷물처럼 짜게 마시는 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줘요. 아주 연하게, 거의 느껴질 듯 말 듯한 정도가 맞아요. 그리고 물 온도도 중요해요. 차가운 물은 안 돼요. 찬물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잘 녹지 않을 뿐 아니라 위장이 찬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소화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 청아 비슷하거나 조금 따뜻한 물에 소금을 녹여서 드세요. 그 온도에서 미네랄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제 마시느냐예요. 아침 기상 직후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수분을 잃어요. 호흡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면서 몸은 조금씩 건조해져요. 그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기 전에 공복 상태에서 이 소금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고요?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위장에 음식이 없으니까 소금물이 바로 소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미네랄이 빠르게 흡수돼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다른 성분들과 섞여서 흡수 속도도 느려지고 효율도 떨어져요. 아침 공복, 이게 황금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30분 안에 반드시 일반 물을 한 컵 더 마셔야 해요. 소금물만 마시고 끝내면 안 돼요. 소금물로 세포를 깨우고 미네랄을 공급한 다음 일반 물로 그 미네랄이 온몸으로 퍼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이 두 단계가 세트예요. 하나만 하면 반쪽짜리예요. 자, 그리고 먹는 방법에도 소금 활용법이 있어요. 밥을 드실 때 국이나 찌개에 들어가는 소금 양을 줄이는 대신 반찬에 천일염을 아주 소량 직접 찍어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혀에서 직접 짠맛을 느끼게 되니까 뇌가 더 빨리 만족 신호를 보내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소금 섭취량은 줄어들면서도 미네랄은 더 잘 흡수할 수 있어요. 된장찌개 드실 때, 나물 무치실 때, 김치 담그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제 소금 대신 천일염이나 죽염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일 섭취하는 미네랄 양이 달라져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부엌 한켠에 있는 소금통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소금물을 언제 절대 마시면 안 되는지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방법을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하는지예요. 이걸 모르고 무작정 따라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소금 외에 반드시 함께 알아야 할 결정적인 습관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소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소금을 올바르게 먹어도 염증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소금물을 마시면 안 되는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따라 하시다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신장은 나트륨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소금물을 추가로 섭취하면 신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요. 현재 신장 관련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약 자체가 나트륨 조절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약을 드시면서 소금 섭취를 갑자기 바꾸면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금물 농도를 더 낮게 정말 아주 소량에서 시작하시고 몸 상태를 보면서 천천히 조절하세요. 그리고 부종이 심하신 분들도 처음에는 조심하셔야 해요. 다리가 많이 부어 있거나 얼굴이 자주 붓는 분들은 먼저 부종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심장이나 신장 문제로 인한 부종이라면 소금 섭취를 늘리는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부종이라면 오히려 미네랄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핵심이에요. 소금을 아무리 잘 먹어도 이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몸속 염증은 줄어들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좋은 소금을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물이에요.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에요. 이게 소금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소금보다 더 중요해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몸에 넣어도 물이 부족하면 그 미네랄이 세포까지 전달되지 않아요.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지고 미네랄은 흡수되지 못한 채 그냥 빠져나가요. 우리 몸은 70%가 물이에요. 그 물이 부족하면 몸 안에 모든 것이 느려져요.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영양분이 전달되지 못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몸 안에 쌓여요. 그게 만성 염증의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실수를 하세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은 들으셨는데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아요. 한 번에 500ml씩 벌컥벌컥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오히려 미네랄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요. 조금씩 자주 천천히 마시는 게 맞아요. 하루 목표는 체중 1kg당 30ml예요. 몸무게가 60kg이시면 하루에 약 1.8리터가 기준이에요. 너무 많다고 느끼시면 1.5리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물을 마실 때마다 시계를 보면서 억지로 마시는 게 아니라 작은 컵을 옆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두세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방법이 훨씬 자연스럽고 지속하기 쉬워요. 그리고 물의 종류도 중요해요. 정수기 물이나 끓인 물이 가장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하니까 미지근하게 드세요. 보리차나 둥글레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도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드시던 보리차 한 주전자, 그게 사실 굉장히 현명한 습관이었던 거예요. 반면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이뇨작용을 해요. 마시면 오히려 몸에서 수분이 더 빠져나가요. 커피 한 잔을 드셨다면 물 한 컵을 추가로 더 마신다고 생각하세요. 커피가 좋으신 분들은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커피 마신 만큼 물로 보충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소금과 물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늘 전체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이에요. 염증은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 않아요. 잘못된 소금, 부족한 수분,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예요.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그 자체가 염증 반응을 촉진해요. 아무리 좋은 소금을 잘 먹고 물을 충분히 마셔도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있으면 염증은 계속 새로 만들어져요. 마음의 긴장이 몸속 염증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서 잠깐 눈을 감고 쉬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10분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한번 크게 들이마시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사실 몸속 염증을 다스리는데 소금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몸과 마음은 따로 있지 않아요. 하나예요. 자,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정제소금 대신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이나 죽염으로 바꾸세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아주 소량을 녹여서 천천히 마시세요. 그리고 30분 안에 일반 물 한 컵을 추가로 마세요.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이 5가지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부엌에 있는 소금통 하나를 바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해요. 올바른 것을 넣어주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고 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회복에 필요한 것들을 제때 제대로 넣어주는 것이에요. 소금 하나, 물 한 잔, 그 작은 것에서 그게 시작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먼저 느낄 거예요. 다리가 조금 가벼워지고 아침이 조금 더 개운해지고 속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을.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그게 결국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